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저는 지금 코엑스에 나와 있고 코바 행사에 나와 있어요. 방송 영상 기자재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층에는 음향이 있고 이제 위에 3층에는 방송 영상 미디어 사진 이런 장비들이 쭉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보토 강의를 하러 온 김에 좀 구경도 하고, 또 구경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장비가 좀 있으면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방송영상 기자재전이라 전문적인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장비들도 좋지만 좀 우리가 쉽게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호햄이라는 브랜드의 여러가지 짐벌 모델들이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DJI OM5 모델을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꾸준한 시리즈로 검증된 오즈모 모바일 짐벌 시리즈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 짐벌들처럼 셀카봉 같이 길게 빼서 촬영거리를 조절해준다거나 하단부에 다리를 펴서 간이 삼각대처럼도 이용할 수 있는 건 비슷했는데요. 일단 삼각대 다리가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에 비해 부실해서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품 하단에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으니까 조금 더 튼튼한 다리를 다는 게 좋아 보였고, 상위 모델들은 그래도 튼튼한 다리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처럼 촬영자를 비춰주는 필라이트 조명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좋았던 점은 이게 마그네틱 방식이라 탈부착을 통해 앞뒤 방향을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OM5 필라이트의 경우에는 클램프에 장착되어 있는 방식이라 전면 카메라 모드로 촬영할 때만 이 조명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면도 촬영할 수 있으면 후면 카메라로 어두운 환경 촬영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필라이트를 살펴보면 작은 카메라 렌즈가 보이는데, 호햄 짐벌은 셀프 트래킹을 연동된 기기 앱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짐벌 자체 카메라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OK 표시를 해주면 그 피사체를 자동으로 따라 움직인다는 건데, 오즈모 모바일 짐벌에서는 혼자 촬영할 때 트래킹을 거는 게 한계가 있거나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짐벌 자체 카메라를 이용해서 트래킹을 하면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겠다 싶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태블릿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는 트래킹 거치대도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오즈모 모바일 짐벌과 다르게 촬영, 확대, 축소 버튼이 있는 조작부가 탈착이 돼서 리모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란지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울란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 전문적인 영역의 촬영 장비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촬영 장비나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면서도 좀 창의적인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 같아서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가격이 꽤 합리적인데 그렇다고 퀄리티가 막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품이나 소품 촬영할 때 쓰이는 미니 포그 머신도 보였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보고 싶었던 모델이에요. 시연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 이 삼각대처럼 보이는 모델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등산이나 하이킹 스틱을 삼각대로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 포함해서 다양한 스마트폰 촬영 관련 용품들 내용 간섭 없이 솔직한 리뷰 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드렸고, 제품 받아서 충분히 사용해보고 영상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사고 싶어하는 전동 슬라이더도 보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작고 휴대하기 좋은 조명이나 에어건, 음향 장비들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40W 제속광 조명에 눈이 가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3400mAh 배터리로 무선 사용 가능하고 표기상으로는 5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C타입이랑 DC 충전 둘 다 가능하고 65W 고속 충전으로 완충에 3시간 걸리는 데다가 오버클럭 모드로 최대 출력 50W까지 지원하고 2500에서 6500 켈빈 사이에서 색온도 조절되고, CRI는 95, TLCI는 96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펙이 꽤 괜찮게 느껴지기도 했고, 가격대도 거의 10만원 언저리라서 이 정도면 실내에서 주로 촬영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가성비로 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된 상품에는 소프트박스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마운트 시킬 수 있는 더 다양한 제품들 출시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펠리칸 부스입니다. 하드 케이스는 펠리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펠리칸 하드 케이스는 명성이 높죠. 미군에서 군사 장비로 넣고 코로나 때 모더나 백신도 펠리칸 케이스를 개조한 케이스에 보관돼서 운송됐을 정도로 안전하게 귀중품이나 고가의 장비들 보호하는 데 최적화된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펠리칸 안에서도 목적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번 부스에서 주력으로 보여줬던 것은 에어 라인업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경량 모델들로 보시면 되는데, 밀스펙 내구성을 갖춘 프로텍터 라인보다 40% 정도 경량화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프로텍터 라인업 같은 두껍고 무거운 제품들보다 내구성은 살짝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펠리칸인 만큼 아주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걱정을 내려놓아도 될 정도의 안전함이 있다고 보여졌고, 특히 트래블 시리즈는 오거나이저랑 여행용 파우치를 같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디바이더 안에 카메라나 렌즈 같은 고가의 장비들을 보관하다가 여행 갈 때는 디바이더 제거하고 여행 캐리어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아주 메리트가 느껴졌습니다. IP67 방진 방수 등급도 가지고 있고요. 기내 반입이 가능한 20인치 사이즈부터 다양한 사이즈가 있었고, 부스 컨셉을 공항으로 해둔 게 귀엽더라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하드 케이스랑 메모리 카드 보관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루이 부스입니다. 시루이는 제가 예전에 여행용 트래블러 삼각대랑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ST224 모델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시루이는 중국 브랜드인데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성비 삼각대 중에서 퀄리티가 꽤 나쁘지 않은 브랜드예요. 고가 장비나 꽤 무거운 장비를 올려야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브랜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데일리한 촬영이나 여행 촬영, 일상 촬영에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삼각대 찾으시는 분들은 트래블러 모델이 수납이나 부피, 무게 측면에서 진짜 좋더라고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브랜드를 코바에서 만나니까 반가웠는데, 모노포드부터 더 다양한 삼각대 모델들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부피가 작고 가벼운 삼각대들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루이 부스에서 스파이더 X 백패커 키트가 보였는데, 요즘 제가 가방이나 벨트에 카메라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키트는 10만원 정도의 백팩 스트랩이랑 허리벨트에 카메라 달 수 있는 솔루션을 주는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군들만 모아서 따로 리뷰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보토 부스입니다. 인물사진 보정을 주제로 세미나 강연을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인물사진을 보정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떤 중요도에 따라 보정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이보토가 가지고 있는 AI 보정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여러 대의 데스크탑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사진 보정을 체험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기능들에 대해 체감을 해가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안경 빛 반사 제거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점점 더 디테일하게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복잡하고 답이 없는 안경 빛 반사도 깔끔하게 제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결과물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지워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옆에 있는 눈을 살펴봐도 깔끔한 소스가 없는 만큼 직접 보정하려면 엄청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할 텐데, 바로 이런 지점이 AI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추가된 테더링 촬영에서 단순히 촬영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진 한 장을 촬영하고 내가 원하는 보정을 해두고 그 보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한 뒤에 앞으로 촬영되는 사진에 계속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사진에서 가장 기초인 피부 잡티 보정을 이렇게 해두면 촬영본에 자동으로 피부 보정이 완료된 상태로 이보토 안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되고, 모니터를 통해 촬영본을 확인하는 모델도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보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자연스러운 포즈나 표정을 취할 수 있겠죠. 이번 강의에서도 그런 점들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 이 지점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강의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1대1 질문 받는 시간을 꼭 할애해 두는데,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거나 질문 자체가 쑥스러우신 분들, 혹은 뒤늦게 질문이 생각나신 분들이 편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번 세미나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고, 인물사진 보정에 대해 생각도 나누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나누면서 저 역시도 많은 걸 배워온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더 자주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다음은 오렌지몽키라는 회사의 폴디오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작은 제품들 촬영을 위한 이동형 스튜디오 모델은 꽤 많이 봤는데, 이 폴디오 모델은 접이식이면서도 가볍고 배경지 교체도 가능하고 LED 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다만 제대로 된 조명을 치고 촬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좋은 퀄리티나 조명 세부 컨트롤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고, 크기도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크기의 제약이 있겠죠.
크지 않은 간단한 제품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폴디오 모델에 호환되는 스마트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지원되는 DSLR이나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360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고, 조금 더 고가인 360도 스마트 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퀄리티로 앱 연동해서 LED 조명 밝기와 색온도도 바꿔주고 턴테이블 속도 조절해서 360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유쾌한 생각 부스에서 아까도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백팩이나 벨트에 장착할 수 있는 퀵 릴리즈 제품이 있었는데요. 가격대가 훨씬 합리적이어서 일단 눈길이 갔고, 숄더 퀵 릴리즈랑 백팩 퀵 릴리즈가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서 관계자분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카메라가 있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네. 또 선생님 지금 이렇게 크로스백이라든가 이렇게 그게 백팩용? 백팩용, 아, 네. 그 다음에 넥스트랩용은 제가 이렇게 넥스트랩을 메고 있어요. 여기에 끝에다가 요걸 달아서 퀵 릴리즈를 그래서 딸깍 딸깍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는 소니 부스입니다. 소니, 캐논, 니콘 같은 부스에는 방송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카메라들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전문 모델분들도 계셔서 이 기기들로 촬영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언젠가 영상 촬영할 때 꼭 사용해보고 싶은 소니의 시네마라인 카메라 FX3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올해 봄쯤부터 제 채널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α7C2도 전시되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 카메라는 진짜 사용하면 할수록 무게와 부피 측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풀프레임 카메라인데다가 성능이나 스펙도 뒤처지지가 않아서 영상이나 사진 모두의 측면에서 아주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α7C2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 만큼 롱텀 리뷰를 알차게 준비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소니의 다양한 렌즈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저는 지금 2070G 렌즈를 구입해서 사용 중이거든요. 2470이 아닌 2070이라는 포지션이 낯설기도 하고, 이 포지션이 애매할지 좋을지 갈등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에 이어서 삼양 부스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나모픽 어댑터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나모픽 렌즈가 주는 확실한 느낌들이 있죠. 넓은 시야와 얕은 심도, 일반 렌즈와 다른 보케 등등 이러한 특성들 덕분에 동화적이거나 판타지한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느낌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규모와 사이즈로 소품을 가져다 두셔서 촬영물을 확인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포토 부스도 방문했는데 지속광보다는 순간광 제품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출시된 프로 등급 D3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이 모델이 재충전 시간이 0.01초이다 보니까 빠르게 여러 번 조명을 터뜨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호보라이트입니다. 조명 제품들인데 일단 딱 보기에 너무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되게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휴대성과 예쁜 디자인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CRI나 TLCI도 96으로 높고 색온도 조절되는 바이컬러에다가 모바일 앱으로 제어도 되고, 반도어나 허니콤, 컬러 필터 젤, 디퓨저 돔 같은 구성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게도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가벼워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 싶었어요. 가볍고 작은데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대가 앞에서 봤던 올란지 제품들처럼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모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나 성능의 차이가 있겠죠. 큰 음악 소리가 들려서 방문한 모션 테크놀로지 부스에서는 댄서분들의 움직임이 모션 캡처가 되어서 사용자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VR 공간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의료나 복지, 게임이나 학습 등등에 활용될 여지가 엄청 많은 분야인 만큼 발전하는 속도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코바 돌아다니면서 엄청 큰 화면들도 많이 봤는데, 한맥 같은 경우는 가로 13, 세로 3.5m짜리 HLED 스크린을 전시해 두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크고 화질 좋은 스크린에 엄청 감탄하는 편인데, 이런 스크린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매년 코바에 올 때마다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스크린을 보면서 가까이에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바 2024 행사를 다 둘러보고 왔고, 제가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훨씬 더 다양해진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확실히 올해에도 AI가 메인 컨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촬영 장비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AI가 아닌 게 없다고 할 정도로 AI 기반이 많이 사진이나 영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사실 코바의 장점은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관심 가졌던 장비를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촬영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카메라 가져와서 전문 모델분들이 있으니까 촬영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전 등록하시거나 미리 신청하시면 무료로 입장하거나 또 싸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